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바르게 중절을 위지 화라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곡 평천하. 동양철학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우리의 통해서 고전을 훨씬 쉽게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500년 전을 살았던 공자의 생각이나 지금 우리들의 생각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생각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동양철학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시천이라고 합니다. 공자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나눈 어록인 논어라고 하는 책 속의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쩌면 2500년 전을 살았던 공자의 삶이나 지금 우리들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이 있죠. 삶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들 각자의 삶은 너무 다양하고 또 다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삶이 보인다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한 말이죠. 삶이 보인다. 여러분들 혹시 거울 앞에 서서 비친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얼굴이죠. 또 주변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얼굴에 시선이 갑니다. 이 사진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이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간이 꽤 지난 사진이지만 적어도 이 순간에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제 아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나요? 사실 이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과 삶,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얼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논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어떤 중요한 철학 사상 이런 차원보다 그들이 쓰는 언어 속에 좀 독특한 생각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자, 얼굴을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는 생김새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얼굴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표정입니다. 제 얼굴 보시면 무표정하죠. 제가 잘 웃지를 못해요. 사실 저는 웃긴 상황이 되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슬픈 상황이 되면 잘 울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표정을 제 얼굴에서 보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쩌면 이게 실존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첫 출발이 논어에 나오는 한 가지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현현역색.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죠. 현명한 사람을 현명한 사람으로 대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다. 저는 이 문장 해석을 처음 들어봤을 때 이렇게 번역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해석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왜냐? 문장 그대로 보면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대우하고자 할 때 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꿔서 해라. 좀 번역을 할 때 이상하거든요. 이 부분은 논어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으로 자리 잡아왔고 2000년 동안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현현역색이 정말 그런 뜻일까? 왜냐? 우리가 연인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히 좀 구분되거든요. 저한테는 그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사실 이 현현역색이라고 하는 말은 공자의 말이 아닙니다. 그의 제자였던 자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더구나 이 자하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와는 44살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이고 공자가 노년에 만났던 젊은 제자에 속합니다. 그가 주로 공자로부터 배웠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배움에 관한 물음들인데 그가 말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인 차원하고는 상당히 달랐거든요. 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자아가 공자에게 어느 날 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런 말을 해요. 부모를 대할 때 정말 어려운 게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다. 이 한자의 원 표현은 색난이란 뜻이에요. 자,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식으로서 먼저 힘든 일을 감당하고 또 맛있는 술이나 밥이 있으면 우더른을 먼저 드시게 하는 것. 과연 이런 게 효라고 할까? 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의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당연히 부모를 모실 때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들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렇게 몸을 통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뜻을 살피는 일인데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들어있었죠? 바로 색난, 얼굴 표정 짓기가 힘들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한 10몇 년쯤 된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부모님 댁에 맡기고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하필이면 제가 굉장히 바쁜 시절을 보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집에서 어머님 댁까지 한 100m?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2달, 3달 가까이 어머니를 뵙지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얼굴 좀 보자고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갔죠. 그런데 저랑 똑같을 거예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술 많이 마시지 마라, 담배 좀 적게 펴라, 강의는 힘들지 않냐. 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숟가락질 한번 하고 답변하고 그게 한 10분, 15분 이상 되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좀 밥 좀 먹을게요. 그런데 한 번도 제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던 어머니가 갑자기 복받쳐 나오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래서 엄마가 간만에 너를 보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그렇게 짜증나냐. 제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장면을 처음 봤거든요. 사실 이 현현역색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색난이라고 하는 말,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 정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그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는 어머니한테마저 이 얼굴 표정 갖는 거 쉽게 생각을 했을까? 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속의 짜증, 그 나쁜 감정을 어머니에게 그대로 표현했을까? 참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통찰했던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부모가 없이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굴 표정을 그대로 보내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 현현역색이라고 하는 말, 이게 색을 좋아하는 것만큼의 마음으로 덕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강렬한 존경심을 갖고 그를 대하라 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을 대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종류도 다르고 구태여 같다라고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어떤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당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얼굴 표정부터 바꿔라. 이게 훨씬 더 명쾌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쉬운 게 아닐까 싶어요. 보통 전통 사상 가운데 유학이 가장 주류적인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 유학의 가르침을 4글자로 요약을 합니다. 수기치인,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이걸 줄여서 수기 혹은 수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번역으로 이거를 셀프 컬티베이션, 자아 수양, 자기 수양, 뭔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육아의 가장 중요한 고전 가운데 또 다른 2가지 책,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곡 평천하. 전부 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중용이라고 하는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요, 발익의 중절을 위지화라. 좀 뭔가 동양철학 이야기하는 것 같죠? 번역을 하면은 희노애락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 그게 발동해서 상황에 맞게 되는 것을 화라고 한다. 이 말을 색난이라고 하는 2글자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죠. 어머니를 정말 내가 어머니로 대하고자 한다면 얼굴 표정부터 바꾸어라. 이게 현현역색의 의미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제 마음이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의학 관련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관한 책을 제가 좀 읽어보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연구소에 있던 선배죠. 정신의학 쪽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던 선배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형, 내가 상태가 이러한데 형이 보기엔 어때?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네요. 너 우울증세 맞아. 근데 아직은 초기인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장자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과거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슬픈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죽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사, 마음이 죽었다는 뜻이죠. 마음이 죽은 사람은 주변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슬퍼도 그 슬픈 얼굴이 나오지 않죠. 마음이 죽은 상태에서는 결국 표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물론 저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어릴 때 잘 웃어요. 그런데 10대 입시 지옥에 떨어지면서 사라집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은 조금 살아나요. 그랬다가 3, 4학년이 되면 다시 서서히, 물론 제때 취직을 하면은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30대가 되면 남자든 여자든 표정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40대가 되면 다 똑같아집니다. 표정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사실 우리의 삶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늘 함께하는 친구, 좋아하는 사람 볼 때 얼굴이 어때야 될까요? 설명이 필요 없죠. 살아오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삶이 고장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자, 현현역색이라고 하는 말이 그 얼굴을 어떻게 할지, 그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첫 번째 갖추어야 되는 태도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 현실을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공자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제자 중에서 누가 배우기를 정말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자기 제자 안회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천노 불이과, 자신의 환한 얼굴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 같은 잘못을 2번 범하지 않았다 라고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성공했는데, 출세했는데 그 얼굴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그 증세가 심각하게 왔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어릴 때였는데 힘들게 일하고 집에 퇴근했을 때 아이가 방긋 웃어주는 그 순간 그 힘든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놈이 제 얼굴을 탁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획 하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거울에 가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쳐다보기 싫었던 저의 얼굴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무슨 짓을 했느냐,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개콘과 우차사를 봤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별로 안 웃긴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웃기 시작하면서 3개월쯤 되니까 웃을 때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표정 관리가 내 얼굴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달리 말하면 저는 그 우울 증세가 있던 그 시간, 사실 저에게는 삶이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은 내 얼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얼굴은 저는 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피듯이 내 인생이 피어나고 내 삶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봤던 영화가 있어요. 제인 캠피언 감독의 피아노. 그 여주인공인 에이다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영화 속에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대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 연기를 통해서 그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특히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아, 연기라고 하는 게 정말 저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영화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연기자의 얼굴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표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배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얼굴은 단지 표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어떤 얼굴을 갖고 싶으세요? 현실을 잘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얼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웃을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일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살아있었던 진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은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저는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에게 그 부분을 배운 것 같습니다.